안녕하세요. 문어박사입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도 한 행에 대해서만 정확히 처리를 명료하게 작업을 하시면, 자, 지금이야 네 방향으로 이동시켜서 합치는 건데요. 자, 이쪽 방향을 우리가 정확히 만약에 짰다 라고 하면요, 반대 방향은 파이썬에서는 역방향을 굉장히 쉽게 처리할 수 있죠. 이전 문제들에서 좀 다뤘습니다. 그리고 열은요, 전체 행렬로 만들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네 방향 중 하나로 이동시켜서 처리를 하는데, 이걸 사실 우리는 한 방향으로만 처리를 하면 된다. 그것도 우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행에 대한 한 방향 처리로 만든다면, 자, 어떻게 돼요? 전체 행렬을 쓰시면 열을 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직전에도 사실은 풀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역방향을 만들어 주시면요, 우측을 했다면 좌측은 거저 먹는 거죠. 좌측을 짰다면 우측은 먹는 겁니다. 그래서 행 하나를 작업을 했다면, 뭐 좌우, 상하 이런 걸 다 커버할 수 있을 거다. 자, 그러면 대략 복잡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네 방향을 충돌시켜서 최대 5번을 상하좌우 중에 하나로 겹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블록이다. 그럼 상하좌우 네 방향씩 5번이죠. 4의 5승. 자, 그동안 뭘 해야 돼요? 최대 20 곱하기 20인 좌표에서 뭔가를 진행을 처리하는 거니까 합쳐지고 이런 작업이니까요. 복잡한 작업은 아니죠. 그래서 이건 시간 복잡도를 거의 신경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복잡도는 낮겠다 생각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 백트래킹으로 네 방향 5번이죠. 즉 기존에 우리가 많이 잡았던 백트래킹으로 상하좌우 네 방향, 즉 네 방향을 5단계로 내려가서 해보고 그때 최대값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합쳐졌다. 여기서 만약에 이쪽으로 한번 하면 16으로 합쳐지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으로 한번 기울였다 라고 하면 아마 4, 2, 8, 4, 16, 8. 뭐 뒤에는 000이겠죠. 자, 이 좌우 어디 상하로 합쳐져도 흔들어도 합쳐지지 않겠죠. 그래서 아마 16이란 답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즉 작아질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을 다 백트래킹을 가능한 모든 걸 해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거에 최대값을 찾으면 되겠구나. 이 부분은 복잡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좁혀서 한 행에서의 기울이는, 즉 우측으로 기울이는 걸 한번 고정해보죠. 우측으로 기울이면 이쪽으로 쭉 갈 테니까, 뭐 좌측 기울이는 걸 먼저 하죠. 좌우, 이게 익숙하니까. 자, 이렇게 기울이면 요 모양이 되겠네요. 이쪽으로 기울인다면 이렇게 진행하는 게 쉬울 테니까 어떻게 합쳐질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한번 구현하신다면 전체 행렬하고 역방향으로 나머지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자, 그러면 하나씩 예를 들어 꺼내오죠. 자, 이 8이다. 여기 저기 있는 숫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 8이다. 숫자를 하나씩 n으로 꺼내오면서 우리가 작업을 해보면 되겠죠. 자, 다만 합쳐지는 게 있으니까 기준이 될 만한 값을 저장해 놓으면 되겠죠. 이전처럼 전이랑 합쳐지고 이런 게 아니니까 기준이 되는 걸 그냥 num이라고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나 0, 0보다 큰 값이니까 0으로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자, 얘는 합쳐져서 넣을 때 이전에 나랑 똑같은 숫자가 있으면 합치고 다른 숫자면 안 합치고 할 때 프리비어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n을 꺼내서 2예요. 다르죠? 그러면 무조건 넣는 건가요? 이렇게 나중에 쓰기? 아니죠. 뒤에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같으면 넣고 다르면 그 뒤에 같은 게 올 수 있으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줄 거냐? 자, 이렇게 한번 기준을 여기 삼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준이 되는 num하고 n이 만약에 같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나고 난다면 기준이 되는 숫자니까 여기다 2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죠. 자, 같으면 줄여주는 거니까, 자, 같으면 어떻게 해줘요? 이쪽에 이렇게 모아놔야 되니까, 얘를 땡기고 뭐 복사하고, 자, 파이썬에서는 아주 좋은 리스트라는 거를 나중에 레퍼런스만 교체해도 되죠. 그래서 템프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빈 리스트를 제가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뭐예요? 합쳐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숫자를 합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2배로 해서 여기 들어가는 거죠. 4 이렇게. 그럼 그걸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4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레퍼런스를 1을 바꿔주면 돼요. 뭐 뒤에 0을 채우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차차 따져보면 될 테니까. 자, 즉 같다면 합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자고요? 템프 리스트 빈 거를 만들어 놨다면 여기에 어펜드를 하자. 네, 기준의 2배 된 숫자를.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또 뒤에 합칠 게 나타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4가 기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4, 4는 합쳐져야 되게요. 요거 안 합쳐지고 각각 4, 4가 되는 거죠. 한 번만 합쳐지는 거니까. 그래서 기준 숫자 넘을 이제 초기처럼 0. 지금부터 이제 새로 숫자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뭐 다른 것부터 따져봤어도 되겠네요. 다르다면 기준 숫자랑 n이 달라요. 자, 그런데 이 빈자리는 0이니까 자, 최소한 0이 아니어야 뭔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넘을 마이너스 1 이렇게 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 n이 안 그러면 또 0하고 마이너스 1하고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자, n이 0보다 큰 경우에만 우리가 처리해야 되겠네요. 네, 만약에 0이면 스킵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빈칸은 처리하는 게 아니니까. 자, 만약에 0이 아닌데 같지 않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가 그 상황이네요. 얘가 0이고 처음에 n이 0이 아닌 상황이었어요. 그럼 기준값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기준값이 n이 되는 겁니다. 자, 항상 그럴까요? 네, 한번 따져보면 되죠. 지금은 기준값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n이 됐어요. 자, 그리고요. 네, 두 개를 합쳤어요. 자, 기준값은 다시 0이 됐어요. 자, 그리고 n이 8이 되면요. 다시 넘이 기준값이 됐습니다. 넣어야 될. 그럼 얘들은 나중에 어떻게 넣어주죠? 네. 합쳐지는 거랑 비슷하게 2222 같은 값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 몇 번 따져보셔야 돼요. 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자, 만약에 같이 합쳐지면 안 되는 2222 같은 숫자가 있다. 자, 기준값은 처음에 0으로 만들어 두고요. 바꾸면서 보죠. 자, 나오는 숫자가 2가 됐어요. 네, 뭐 템프 리스트는 밑에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기준이 2로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 2가 왔어요. 여기 아직 넣으면 안 되겠죠. 뒤에 같은 숫자가 올지도 모르니까. 자, 또 2가 왔어요. 같죠? n하고 2가.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2 한 숫자를 넣어주고 기준은 다시 0을 만드는 겁니다. 오, 됐어요. 자, 다시 요 값이 되면 기준이 2가 되고요. 다시 이 값을 넣으면 같으니까 4를 넣었어요. 이 경우에는 작동을 하네요. 왜냐면 지금 이 상태에는 안 됐었는데 짝수는 두 개 같은 경우니까. 그럼 228일 때는요. 자, 기준이 0이었을 때는 새 숫자가 들어온 거죠. 근데 끝났어요. 그러면 남은 기준에 있는 숫자를 지금이야 기준이 0이에요. 끝나고 나서 다시 0이 됐어요. 넣어줄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자, 228이었으니까 다시 넘이 8이 됐겠죠. 그리고 한 줄을 다 끝냈어요. 그러면 끝낸 다음에는 행처리를 종료 후 넘이 0이 아니면 이게 넣을 기준 숫자로 제가 생각해서 먼저 만들어 둔 거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넘이 0이 돼서 합친 다음에 상관이 없겠지만 0이 아니면 얘를 마지막에 나온 걸 넘어야 준다는 얘기죠. 템프 리스트에 밴드 넘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 8에서 이 값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숫자가 예를 들어서 2, 4, 8, 2 이렇게 바뀌면요. 그때도 작동할지를 한번 따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따져 보셔도 되지만 지금은 나머지가 전체 행렬의 역이라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요거를 완성하는 과정을 설명과 같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걸 손으로 다 정리한다면 이걸 짜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이 경우에도 되나 하고 다 만들어 보셔도 되는 거죠. 자, 2482다. 자, 넘의 기준값은 처음에는 초기값 0이 되겠죠. 자, 2를 꺼내왔어요. 템프 리스트는 빈 걸 거고요. 그러면 기준값이 2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4로 갔어요. 그러면 비교해 보니까 달라요. 다르면 무조건 기준만 바뀌는 건가요? 지금 0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 경우를 조금 더 나눠야 되겠다. 자, 이 경우는 기준만 바꾸는 건 뭐였냐면요. 자, 넘이 0일 때, 지금 우리는 그 경우를 봤죠. 두 개 짝이 있을 때. 이 경우를 봤어요. 그러면 기준값만 바꿔주면 돼. 왜? 얘는 처음 나온 이제 숫자라는 뜻이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했듯이. 자, 만약에 그렇지 않아요. 0이 아니다. 그러면 2에서 4로 바뀐 이런 경우죠. 그럼 이 2는요. 이대로 사라질 수는 없잖아요. 넣어줘야죠. 2가 그대로 남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기준값도 바뀌지만 이 기준값을 넣어줘야 되겠다. 자, 먼저 넣어주고 바뀌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템프 리스트에다가 기준값을 넣어주고 2를 넣어주고 기준이 바뀐다. 4로요. 그 다음 되니까 또 다르죠. 그러면 요 기존값을 넣어주고 기준값이 바뀐다. 자, 다시 체크해보니까 다르죠. 기준값을 넣어주고 기준값이 바뀐다. 끝났죠. 그러면 기준값이 0이 아니라면 제일 끝에 이걸 다 끝낸 다음에 밑에 가서 넣어준다. 작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질 수 있었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완전히 끝난 거냐? 만약에 이대로 작업을 해보시면 답이 제대로 안 나오겠죠. 왜냐? 이렇게 풀어보시는 것처럼 네, 합쳐졌다면 길이가 짧아지죠. 그래서 우리 템프 리스트를 여기 있는 걸 막 복사해서 넣고 이렇게 복잡하게 처리해 주지 않으시면 뒤에 0을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채워주고 플러스 남은 크기 0 채우기. 빈칸이 있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셨다면 사실 큰 틀을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맞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 있는 몇 개의 조합이나 홀수, 짝수 이런 거를 더 넣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설계를 하고 몇 개를 찾아보니까 큰 뼈대들은 다 적은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물론 이 작업을 해야 되겠지만 파이썬에서 이렇게 빈 리스트를 만들어서 붙인다거나 굉장히 편리하죠. 전체 행렬하고 이런 방법들은. 자, 그럼 입력받을 준비를 해서 이게 끝입니다. 백트래킹 그냥 겉에 싸주면 되니까 이전처럼. 익숙하지 않으시면 이전에 백트래킹 많은 문제들을 풀었으니까 기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받을 준비를 하고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RR 입력을 받았고요. 재개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다 탑다운으로 짜드리니까 사실 메인에서 우리가 짤 것들이 좀 있네요. 네, 자, 보시죠. 그렇다면 상하 좌우 네 방향을 돌리면서 답을 찾아가야 되겠죠. 즉 상하 좌우 네 방향 가능한 모든 경우 처리해서 답을 만드는 겁니다. 자, 정답은 저희가 많이 했던 것처럼 answer, 최대값이니까 answer라고 두고요. 백트래킹을 돌려주는 거죠. 자, 아마 depth가 5가 되면 끝날 테니까 처음에 0단계부터 시작할 거고 어레이를 넘겨줘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어레이가 막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복사해 가면서 넘겨주셔야 돼요. 아마 그런 실수를 하신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답을 계속 갱신했다면 이때 정답을 최대값 찾은 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어레이를 넘겨주면서 가능한 모든 경우를 처리한다. 자, 그러면 백트래킹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종료 조건에 대한 n이고 넘겨받은 어레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종료 조건 먼저 지금은 굉장히 심플한 경우죠. 5번 처리 완료했으면 그때가 종료인 거죠. 즉 자, if n이 5번째가 되면 끝내는 겁니다. 이걸 무조건 먼저 적으시고 다만 정답 관계된 처리를 해야죠. 저 answer의 최대값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answer는 리턴으로 만드셔도 되겠지만 전역으로 처리하는 게 조금 더 심플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answer와 뭐의 최대값이에요? 우리가 결국 어레이 중에 최대값이잖아요.
네, 2차원이니까 앞에서도 해보셨겠지만, 자, 맥스 값입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매핑을 해서 안 그러면 맥스 어레이 하면 엉뚱한 값이 나옵니다. 이전에도 했던 거니까 2차원을 아예 돌려서 찾으시든가 이렇게 맵해서 꼭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즉 ARR 중 가장 큰 값과 갱신 큰 값과 앤서 중에 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요, 상하 좌우 네 방향을 보내주면 되겠죠. 백트래킹에서 상하 좌우 상하 좌우 상하 좌우 내려가는 거니까. 자, 지금은 이 기출에서 집중하는 거다 보니 그 간단한 백트래킹을 다시 설계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백트래킹이 익숙하지 않다, 네, 그거를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0문제 이상 푸시면 아마 꽤 익숙해지지 않을까. 자, 상하 좌우를 루프로 돌려도 되겠지만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는 각각 해주셔도 돼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요 네, 좌측 이동, 네, 좌측으로 기울인 거죠. 네, 저희가 보고했던 네, 요 동작 아니면 요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서 처리하는 저희가 짰던 기준이 되겠죠. 나머지는 네, 다른 동작이 되겠죠. 자, 넘겨줘야 되니까 우리가 바꿔버리잖아요. 그럼 기억하셔야 될 게, 로컬이면 그냥 더해한 값을 넘겨주면 되겠지만 지금처럼 리스트처럼 이런 레퍼런스일 때는 복사해서 넘겨주셔야 되고, 딥카피보다 뭐가 빠르다고요? 네, 슬라이싱 코드로 직접 만드시는 게 더 빠릅니다. 네, 이전에 시간 비교해드린 예제도 있으니까 꼭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딥카피 값이 바뀌면 안 되니까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게 더 힘들어서 그래요. 아예 복사해서 넘겨버리는 게 더 편할 겁니다. 자, 그리고요, 네, 뒷카피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모는 작업을 해야죠. 네, 자, 무브라고 하겠습니다. 이동을 처리하는 단계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네, 어레이를 넘겨주고 하면 행단위로 가면 되겠죠. 자, 뉴 어레이를 하나 넘겨주고, 자, 여기서 이동 처리한 거예요. 자, 좌측으로 내가 다 기울였고, 그러면 네, 그 다음 단계로 가주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 단계로 네, 새 배열을 넘겨줘서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좌우 상하 이 4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일단 내가 고치면 원상복구 시켜놔야 되니까 그거 자체가 더 복잡하죠. 네, 그래서 복사해서 좌측 이동으로 바꾸고 개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가시는 겁니다. 자, 이거 반드시 딥카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네, 좌니까 우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똑같으니까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장점을 일부 보실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네, 자, 우측 방향. 좌니까 우측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어레이를 반대로 복사했으니까 네, 우리는 똑같이 우로 가는 동작을 시켜도 얘는 좌방향이 되는 거잖아요. 반대 방향이. 처리해주고요. 자, 그러면 상하 이런 처리를 할 때는요, 하 방향 처리가 우 방향이랑 똑같겠죠. 어쨌든 양쪽 방향이니까. 자, 그러면 전체 행렬을 하나 만들고요, 그냥 어레이 이름을 써주셔도 되겠지만 혼동되실 수 있으니까, 자, 뭐 이전 많은 문제들에서 저희가 했던 거니까 얘도 네, 고민되시면 전체 행렬 만들기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행렬을 만들어주면 네, 열을 행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열을 행으로 처리해주게 되는 겁니다. 네, 생각보다 옆으로 많이 갔네요. 자, 그러면 우든 좌든 요 방향 이제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 자, 즉 물론 이게 제가 지금 굳이 구분해 드리기 위해서 트랜스포즈를 했지만 어레이 자체를 바꿔버리셔도 돼요. 네. 자, 그래서 트랜스포즈 한 걸 그대로 하면 네, 이게 상 방향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기울였으면 방향이 반대니까 네, 이렇게 상방향으로 기울였다는 얘기는 이렇게 내려가면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리고 하방향. 네. 자, 루프로 하셔도 되겠지만 그냥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하방향이면 이게 반대.
자, 그래서 사실은 어레이 넘겨주고 한 줄씩 처리하는 게 있다면 이렇게 네 방향으로 확장시킬 때 여기가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 문제들하고 이 문제. 역방향을 하면 반대 방향 처리되고 전체 행렬을 만들어서 걔를 순방향 역방향 해주면 결국 네 방향이 다 되는 거다. 네 방향이 다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료 조건 플러스 하부 함수 호출, 백트래킹에서 많이 했던 그 형태가 되겠고요. 원상복권 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복사해서 넘겨주는 것도 다른 문제들에서 저희가 좀 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을 푸실 때는 기출 하나만 그냥 방법을 외워서 푸시는 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알고리즘들이나 문제 해결하는 거를 살펴보시고 걔들의 조합이나 시뮬레이션 형태 결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탑다운 형태로 최상위를 하나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대기에서 하나 부르면 5단계로 상하좌우 4방향, 상하좌우라고 부를게요. 네 방향을 다 불러주고 삽질을 하지 않았는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요. 얘도 땡땡땡땡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트랜스포즈한 거에서 순방향, 역방향. 괜히 왜 여기는 2개 찍고 하나 찍었지? 조금씩 하니까 여기는 이렇게 찍어서 똑같이 맞추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무브만 우리가 짜주시면 되는 거죠. 자, 어레이를 받아서 해당 방향도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해요? 행 단위로 이동 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리 복잡한 백트래킹이 아니다 보니까 요걸 중심으로 설계를 해 놓은 거죠, 제가. 자, 그러면 저거를 실수하지 않고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일단 행방향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때는 그냥 리스트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어레이의 0, 1, 2, 3 얘들을 결국 t리스트로 교환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for i in range 어레이의 랭스만큼. 자, 그래서 행 개수만큼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돼요? 지금 나오는 요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기준이 되는 숫자 값. 자, 0. 얘는 넣어야 될 기준 숫자입니다. 뒤로 이렇게 많이 갈 필요가 없겠네요. 자, append. 당연히 같으면 2배로 할 때 그 기준 숫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필요한 게 있나? 템프 리스트. 자, 여기다 하나씩 붙여가는 거죠. 자, 빈 리스트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옆으로 가면서 요 조건을 쭉 해주면 되죠. 자, 하나씩 꺼내겠습니다. 우리 요 행은 뭐예요? 어레이의 i가 되겠네요. 여기다 리스트라고 적어 놓지도 않았네요, 제가. 자, for 숫자를 하나씩 꺼낼게요. 해당 행에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행에서 숫자 하나씩 처리를 해주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봐주시면 되겠죠. 자, n이 0보다 클 때만 처리한다. 즉 if n이 0이라면 스킵 해주시면 되겠죠. 스킵이라고 적을 뻔했네요. 자, 0보다 큰, 즉 빈칸은 처리 안 하겠다. 자, 빈칸이 아니라면요, 요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if n이 기준 숫자랑 같느냐. 뭐 이전에 0이 있었다면 빠지는 거죠. 즉 직전 어쨌든 기준 숫자와 같은 경우 합쳐야죠. 근데 합치는 건 여기다 넣어줘서 합치는 거고요. 그때부터 이제 새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처음 그 다음 나오는 숫자가 기준이 되겠죠. 다시 설명하지 않고 이거를 잘 넣어놓겠습니다. 짜다 보면 항상 이렇게 되네요. 자, 넘버 짜놓고 다시 설명하고 앉아 있습니다. 자, 기준이 다시 0으로 바뀐다. 기준은 0이 아니라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else인 경우는 뭐냐? 예, 기준 숫자와 다른 경우예요. 자, 이 경우는 처음인 경우와 처음이 아닌 경우가 있겠죠. 처음이면은 그냥 얘가 기준이 되면 돼요. 이건 사실 그냥 겹치는 거예요. else면. 네. 처음이란 얘기는 기준이 0이었다면 처음인 거죠. 기준이 0이 아니라면 걔를 넣어주는 거죠. 여기 있는 숫자대로. 네. 시간이 좀 지난 거라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기준이 0인 경우는요. 네. 이제 처음. 네. 진짜 처음이든 어펜드 해놓고 처음이든 이러면 이제 기준을 설정하는 거죠. 넘에다가 n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아니라면요. 네. 템프 리스트에 네. 네. 숫자를 넣어주고요. 네. 그 다음에 넘에 네. n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다른 숫자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놓고 보시면 사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넘이 0이 아니면 넣고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짜셨다면 나중에는 얘를 먼저 이 조건 넘이 0보다 크면 넣고 그 뒤에 넘은 n 이렇게 정리해 두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명료하게 디코딩 한 대로 작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종료 후 네, 기준 숫자 있으면 0이 아니면 네, t에 추가 그리고 남은 자리 0으로 채움. 네, 왜냐하면 2가 뒤에 채워질 테니까. 자, 즉 넘이 0이 아니면 이란 게 있으니까 if 자, 만약에 딱 떨어졌다면 우리가 0으로 바꾸니까 이 자리겠죠. 그런데 넘이 0이 아니면 즉 추가 네, 마지막에 숫자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2, 4, 8이 이런 놈들이죠. 2, 2, 8 우리 아까 했었던 자, t 리스트에 밴드 네, 넘을 추가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남은 개수를 합쳐주면 사실은 이 길이가 뭐예요? 라지 n이죠. 네. 라지 n인데 나머지 t 리스트 길이 나머지를 채우는 거니까 나머지의 숫자 넣기는 아마 뭐 이런 작업이 될 겁니다. 리스트에 0을 몇 개만큼 리스트래네요. t 리스트에 네, 몇 개만큼 네, n개에서 빼기 네, t 리스트의 숫자 길이만큼. 자, 그래서 t 리스트 남은 길이를 0으로 채움. 자, 그럼 이 채우는 게 어디예요? 네, array i. 이제 다 끝났으니까 마지막에 array i를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자, 위에다 이렇게 적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뒤까지 채워줬다. 그리고 얘를 원래대로인 arrI로 대체해주면은 심플하게 끝나는 거죠. 다른 언어에서 막 가져오고 합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네, 파이썬의 장점입니다. 적고 보니까 이게 길긴 하네요. 이렇게 길어질 코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걸 합쳐준다거나 그러면 좀 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동하는 부분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 네, 16 이건 심플하니까요. 네, 그리고 제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하좌우 네 방향으로 가고 탑다운으로 이걸 다 짜셨다면 함수 부분을 또 완료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출문제는 처음부터 접근해서 풀어보시면 분명히 네, 백트래킹이 뭐야 이게 뭐야 막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네, 자, 시간 건너뛰기 하겠습니다. 네, 뭐 시간 복잡도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때는 무슨 방법으로 풀었을까요? 수업 시간 중일 텐데. 네, 자, 그래서 그렇게 길지 않게 프리한 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네, 제목에 있었던 것처럼 한 행에 대한 처리를 명확하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짜실 수 있다면 네, 역방향으로 전체 행렬의 순방향 역방향으로 적용하면 다른 언어보다 훨씬 심플하게 네, 접근을 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